저는 공식적으로 비례대표 관련한 그 논란들 있죠.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야기는 선거 날까지 웬만하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나는 몇 번이다 이렇게. 아니야. 근데 어제 밤방송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그 YTN하고 리얼미터 간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11.7을 찍었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 예. 근데 이 시점을 또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의 라인업이 최민희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섹시하다고. 섹시하다. 그 라인업 자체가 더 섹시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더불어시민당 29.8, 미래한국당 27.4,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열린민주당이 11.7 찍었다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당 5.9, 국민의당 4.3. 실제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솔로몬의 선택을, 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외의 당을 사실상 거의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연대가 됐을 때만 비례는 뭐 정의당. 옛날에 통합진보당, 예. 그때는 정의당도 아니었지. 예.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 찍자 정도 분위기였었지. 대개 사람들은 민주당 찍고 했던 예. 그 관성이 있어서 어느 쪽이 민주당 정당이냐를 보고 찍을 거다. 그 관성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민주당 당이 아닌 당을 찍으면 마치 배신자 같은 느낌이 흐름이 작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뭐 소위 말하면 약간 적자 이론 같은 거잖아요. 장남 이론 같은 거고. 예. 지금 이 상황은 장남과 차남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누구를 더 적자로 할 것이냐에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전에 워낙 이슈가 조국 이슈가 가장 센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조국 이슈가 훨씬 더 세게 그 이슈 파이팅을 해주는 당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양쪽 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이유가 너무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한쪽을 뭐 편들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내서 20명의 비례 후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순서까지 정해놨는데 그분들 중에 왜 7명밖에 당선을 못 시키냐. 우리가 조금 더 그 더불어시민당에 몰아줘서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게 최소한 이상희 대표는 당선되게 만들어주자 하는 마음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더불어시민당에 100% 넣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100% 투표를 했느냐? 당연히 지역구는 민주당을 투표를 했죠. 그런데 비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의당 같은 민주노동당 같은 통합진보당 같은 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비례는 그런 진보정당을 찍어줬던 표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심이 이번에는 갈 길을 잃었는데 마침 열린민주당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민주당도 소중하지만 민주당의 이름을 내걸고 조금 더 강하게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기에다 표를 주고 싶다.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 7명 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싶다.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 플랫폼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천한 것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더 비례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몰빵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그 진보 정당에 투표했던 그 마음이 열린민주당으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예, 맞는 말, 정말 좋은 지적을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진보 정당에 이제 가는 민주당의 표 이거하고 지금의 섹시한 열린민주당
예,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저는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예, 제가 시민당 쪽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채팅창에 보니까 신민당 네, 난 신민당이고요. 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비판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같이 가자 입장인데 이제 말씀하신 게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한테 찍을까 말까라는 고민이 지금 예, 섹시한 열린민주당한테 찍을까 말까 이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한 10여 년 전 뭐 민노당 있을 때든 뭐 이때 당시에 저희도 선배들하고 뭐 술자리에 계속 토론을 해봤습니다. 예,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노당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결론 안 납니다. 이거는 평행선이고요. 결론 안 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쳐서 예, 범민주당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0% 넘고 교섭단체 이것만 생각하시고요. 예, 더 이상 이걸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이 몰빵 이론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민주당이 비례에서 몇 석을 얻는 것보다 지역구 선거의 시너지가 안 나서 몇 석을 잃는 게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을 어떻게 니들 사라져라고 합니까? 국민의 선택이 예를 들어 뭐 0.00%도 아니고 지금 11점 몇 % 정도 나오는 거라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몰려다니면서 누구누구 까고 막 갈라치기 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이 엄청 쌓여서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들도 지역구 나가시는 후보들이 특히 그런 경우잖아요. 열린민주당 언급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고민정 후보가 지난주에 했던 그 사실은 그게 되게 자극을 하거든요. 찍고는 싶은데 흔쾌히 내키지 않아서 막 기분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국 장관 관련한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는 저쪽 프레임이 안 걸리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열린민주당 분들도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너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난 그래도 더불어시민당 찍을 것 같다. 다만 앞으로 2주, 3주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여론이 바뀔지는 몰라요. 그럴 때는 사실 표라는 게 뭐야. 내 당이라고 하는 상품을 걸어놓고 어느 쪽 상품이 더 마음에 드니 하고 좋은 상품 진열 잘해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내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경쟁이 저쪽 상품 나빠요가 아니라 우리 상품 좋으니까 그게 이제 정책이나 공약이고 후보 인물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표가 그쪽으로 간다는데 손님이 그쪽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그걸 막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잃는 게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역구나 이런 데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 이야기는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짜증나서 안 보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몰빵을 할 거면 비례 가지고 어디 몰빵해야 되냐 싸울 게 아니라 지역구에 몰빵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비례 문제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자신의 투표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그 간곡하게 설득한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도장을 들었을 때 내 손이 알아서 찍어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례는 알아서 하고 지금 정말 우리 힘을 모아야 되는 건 지역구 문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상식 후보 같이 그러니까 정말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그 동네 사는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상식이 형 잘 안다. 나 상식이 형 덕 많이 봤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당선시켜 줘라. 그렇지. 이런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며칠째 하고 있는데 지역구 몰빵하는 거 맞고 다 맞는데 비례에서 몰빵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중도를 끌어온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 핵심 지지층 안에서 나는 누굴 뽑고 누는 누굴 뽑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몰빵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몰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의견과는 다른 사람들을 박아놓고 그래도 몰빵으로 해서 민주당의 비례로 뽑은 사람들을 많이 뽑게 해줘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 말도 맞고 불안한 심리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에 적어도
황희석 후보까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 후보들 면면이 너무 탐나요. 괴롭지. 그러니까 네. 선택한 입장이 되게 괴롭지. 그렇죠. 이상희 대표님 생각하면 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핵심 지지층 안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세력이 있어요. 지금 김어준, 김용민, 새날, 이동영, 정봉주, 손혜원을 까는 공통된 집단이 어디입니까? 똥파리예요. 파브르. 그래서 얘네들이 파브르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까는 겁니다. 김어준을 까고 김용민을 까고 새날을 까는데 이거는 야 새날이 중립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 편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까는 거라는 거예요. 중립이 문제가 아니죠. 중립이 어딨어? 정치의 중립이 어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립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핵심 지지층 안에서 자기 생각이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중도한테 선동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한테 야 몰빵해줘 열린민주당 찍어줘 이렇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분란만 조장을 하니까 찍고 싶은 사람 찍어라라고 말을 하는 게 네, 뭐가 잘못되냐는 거죠. 역시 파브르 마타 선생님 짱입니다. 예, 그래서 네. 나도 더불어민주당에 시민당이 많이 찍었으면 좋겠지만 불만 있죠. 불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날 찍어.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아 이게 지금 이게 프레임인데 예를 들어서 너는 어느 당 지지해? 열린민주당 지지해? 더불어시민당 지지해? 하는 게 프레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사람 심리가 내가 아까 말한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시민당 찍을 것 같다고 하는 말이 그건 관성적인 투표예요. 근데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야 진짜 저 사람들 국회에 한 10석 이상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싸울 것 같다는 확신이 진짜 생기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네거티브 하면 안 되고 아니 그게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뭐 미세하게 그렇게 열린민주당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이 뭐 손해를 보내만해 이런 차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저는 그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본 전제가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합류함으로써 이미 의색 논쟁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민주당이 막 일당을 놓칠 수도 있어하는 그 불안감을 비례연합정당까지 참여한 마당에까지 같이 써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수학이 아니고 어제 방송에서 밤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 가치를 더 높게 볼 것인가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정답이 있네 없네 가지고 제일 나쁜 새끼가 그거 아니야. 새날은 생계형으로 뭐 방송하면서 양다리 걸친다고 지랄 유언병 들었는데 얘네들이 똥파예요. 쉽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런 애들이 마치 그냥 일반 청취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계속 각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그 양쪽 당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던 방송에서 정말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송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정당들 막 생겨날 때 우리는 완충지대가 되겠다고. 예. 어떤 분 들어와가지고 더불어시민당 왜 인터뷰 안 하냐고. 한 번씩 했으면 됐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아젠다를 끌어오는 순간에 지지고 볶고밖에 안 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열린민주당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걸 죽여야 된다고 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김어준 총수가 사실상 주도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1당이고 여당이 단독 과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려면 일찌감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열린민주당이 생기기 전에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판이 다 벌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쨌건 그 이론도 맞지만 우리가 더 센 놈들로 해가지고 국회에 몇 명이든 들어가가지고 더 열심히 싸울게 하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라고. 어느 쪽이 더 섹시하고 끌리냐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 왜 자꾸 싸우냐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대략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당 들어갈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만큼의 숫자가 열린민주당에서 되면 좋은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나중에 보궐이든 뭐든 후보를 내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설 것이다라는 불안감을 미리 줄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더 이렇게 시너지를 못 내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고 어느 가치를 더 크게 보느냐의 차이라니까. 예. 자꾸 똑같은 말 지금 중원부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국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장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진영에서 그 두 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 추천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냐고. 그런 관점들을 한번 지켜보시자고. 그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고 앞으로. 지역구 선거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와서 우리 편 안 들어주니까 새날 나빠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같이 막 분파주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 편들고 난리치고 다른 방송에 가서 새날 욕하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구독 취소도 돼. 다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 그 뭐 몇 석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결국 전체 선거판을 망가뜨리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느 쪽 이론이든 간에 내가 문 대통령을 지키려고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런 관점 가지시면 지역구 선거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끝. 우리